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1월 15일 오후 경기 분석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도 저의 방송 찾아주신 모든 형님들 다들 감사 인사 먼저 드리고요. 자, 유튜브 형님들 시작하기 전에 아직까지 구독, 좋아요 안 하신 분들 계시다라고 하신다면은 구독 한번,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자, 일단 오늘 오후는 제가 5가지 경기 멘트 준비해 왔거든요. KBL 3개, KBL 2가지 경기, 5가지 경기 분석 준비해 왔으니까 멘트 바로 시작할 거고. 자, 멘트 시작하기 전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저의 분석과 이제 여러분들의 분석 내용을 한번 맞춰보시면 뭐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빠르게 한번 5가지 경기 분석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T LG 먼저 볼게요. 아, 그리고 목 상태가 좀 컨디션이 안 좋아서 물 좀 중간에 좀 마시면서 할게요, 형님들. 죄송합니다. 자, KT LG 먼저 보겠습니다. KT LG. 자, 이 매치업은 최근에 이제 경기 흐름이 차이가 꽤나 많이 나는 두 팀의 매치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홈팀 KT 같은 경우에는 직전 DB를 만나서 1점차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DB 만나서. 근데 사실 KT의 경기력이 반등을 했다, 좋아졌다라고 보기보다는 DB의 야투값이 너무나도 안 터져주는 경기였었거든요. 이거 지금 KT는 김성현이 빠지다 보니까 일단은 뭐 핸들링에서 가져가는 안정감이라든지 트랜지션 상황에서의 좀 빠르게 공격을 마무리해주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공격에서 잘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 5경기 평균 득점이 69득점에다가 76점 4실점씩을 내주면서 공격과 수비수의 밸런스가 좀 무너지는 모습, 마진이 마이너스 7.4가 찍히면서 일단은 뭐 경기를 지고 좀 큰 점수 차이로 지는 경기가 꽤나 많거든요, 최근에. 그래서 5번 포지션에서 좀 안정감을 줘야 되는 아이제아 힉스라든지 뭐 데릭 윌리엄스가 사실 기복이 좀 심합니다. 기복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게다가 오늘 매치업 상대가 LC의 마레이와의 매치업을 가져가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순수 밸류에 있어서 이런 힉스나 윌리엄스가 막아주기엔 조금 버겁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자, 반면에 원정팀 LG 같은 경우에는 지금 6이상이 빠집니다. 에이스 6이상이 빠지기는 있지만 최영찬이가 나쁘지 않아요. 3&D로서 역할을 뭐 잘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직전 경기에서도 9득점 넣었죠. 3점 3개, 3점 3개 넣어주면서 뭐 3&D로서 충분히 역할을 해내고 있는 상황이다. 빈 자리를 최대한 잘 메꿔주고 있습니다. 뭐 완벽히는 아니겠지만 최대한 잘 메꿔주고 있다. 그래서 아마 오늘 경기를 좀 예상해 보면은 KT는 지금 전체적인 야투 감각이 너무나도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최근 5경기 봤을 때 3점 야투도 26.13%, 자유투 야투도 66.67%, 뭐 2점 라인 야투가 그나마 낮기는 한데 어쨌든 득점에 대한 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고요. 오늘 이 LG와의 매치업, 마레이와의 매치업이라고 한다면은 오늘 KT는 저는 득점 기대값을 최대한 좀 낮게 설정을 가져가고 싶긴 하거든요. 그리고 LG는 최근에 야투 너무 잘 터지고 있죠. 뭐 최영찬이도 잘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뭐 오늘도 아마 마레이라든지 타묘가 보여줄 수 있는 득점의 기대값 자체가 높다고 봐요. 그래서 요거는 뭐 그냥 LG의 승이라든지 아니면 마헨 쪽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해 드리고 싶거든요. LG 승이라든지 아니면은 2.5 기준 마헨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드려보고 싶고요. 자, LG 승 마헨 가능성 언급 드릴게요. 자, 다음 경기 DB랑 SK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B SK. 자, 최근에 이제 양 팀이 조금 일정이 타이트하기는 해요. 특히나 이 DB 같은 경우에는 최근 5일 중에 경기 일정이 이제 오늘이 3번째 경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경기하고 하루 쉬고 경기하고 하루 쉬고 경기하고 약간 이 패턴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팀 야투율 자체가 좀 많이 떨어지고 있기는 합니다. 팀 야투가 자체가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이 알바노와 앨런슨에 대한
이런 체력적인 부담이 조금 계속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변수라고 한다면은 직전 이 DB가 정관장을 만났을 때 점수 차이가 좀 벌어지다 보니까 알바노와 앨런슨에 대한 출전 시간을 조금 관리를 해주고 오기는 했어요. 이틀 전에. 관리를 해줬었고, 뭐, 강상재 지금, 뭐, 직전에 몸살로 이제 결장했었는데 돌아올 거고요. 정효군이도 이제 라인업에 들어올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DB 같은 경우에는 알바노와 앨런슨의 2대2 게임에서 보여줄 수 있는 강점을 오늘 체력이 조금 보충이 되면서 보여줄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게다가 지금 알바노와 매치업이 최원혁인데 오재현이 지금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오재현이 이 알바노를 마크해 줬을 때와 최원혁이가 마크해 줬을 때 분명히 알바노에 대한 득점 기대값은 오늘 더 올라갈 수는 있다고 봐요. 왜냐면 최원혁이 알바노를 마크할 만큼의 에너지 레벨을 사실 보여주긴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게다가 지금 SK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경기력이 나쁘지는 않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원정에서 홈과 원정에서의 야투 기복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SK가 세컨 찬스를 살려주기에도 지금 DB가 가져가는 앨런슨이라든지 뭐 강상재라든지 서민수라든지 높이라든지 박스아웃에서 강점이 있거든요. 아마 뭐 세컨 찬스를 여러 번 잡기는 SK도 좀 쉽지 않을 거예요. 제공권 확보에서 DB가 강점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종합해 보면은 순수 화력 싸움이 될 것 같은데 원정 SK보다는 DB가 그래도 더 나은 야투 기대값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매치업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종합해 보면은 DB 승이라든지 아니면 1.5 마헨 그리고 이제 뭐 템포 자체는 아마 빠르게 갈 거니까 152.5 기준 했을 때 오버까지 가능성을 언급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력전이 베이스가 될 것 같은데 더 나은 화력을 보여줄 수 있는 팀은 DB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참고하시고 다만 DB가 최근 5일 중에 3번째 경기라는 점 요거는 좀 체크하시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체크하시고 자 다음 경기 넘어가겠습니다. 자 KCC랑 모비스 경기 볼게요. KCC 모비스 요거는 조금 심플하게 말씀을 드려도 괜찮을 것 같은데 홈팀 KCC가 홈 개막전을 오늘 가져가거든요. 지난 13번의 경기에서 전부 다 원정에서 경기를 가져갔었어요. 원정 13연전이 끝났고 홈으로 돌아옵니다. 홈으로 돌아오는 상황이고 원정 13연전 중에 지금 7승 6패 승률이 나쁘지 않고요. 5할 이상을 찍어낸 상황이고 최근에 이제 허운이라든지 이제 최준용까지 복귀를 했다 보니까 정말 베이스 5를 운영이 가능한 상황에서 홈에서 가져가는 경기라고 한다면은 저는 오늘 KCC가 경기력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 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사실 수비에서의 좀 약점이 있는 팀이죠. 이번 시즌 경기당 평균 실점이 77.29 실점. 리그 전체 8위 수준에다가 디펜시브 레이팅 역시도 111.1을 기록하면서 리그 전체 8위. 특히나 팀 전체적으로 약간 컨택 능력 자체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다가 이제 대인 방어 능력도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수비 능력 자체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 다음에 이승용 같은 경우에는 직전 3경기 연속 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출전을 할지 안 할지 출전을 한다 한들 출전 시간에 대한 관리가 아마 들어갈 수도 있고요. 컨디션이 어느 정도가 올라왔을지도 사실 미지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승현이 가져가는 리스크까지 감안해준다라고 한다면은 오늘 모비스가 보여줄 수 있는 수비에서의 기대치, 이승현에 대한 기대값을 높게 설정을 해줄 수가 사실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반면에 KCC 같은 경우에도 사실 수비가 좋은 팀은 아니에요. 뭐 최근 5경기 평균 실점이 84.2실점씩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다만 지금 양 팀이 순수 화력전으로 흘러갔을 때 지금 양팀 선수들의 네임 밸류라든지 뭐 흐름을 봤을 때 이건 KCC가 그냥 화력으로 찍어 누를 수 있는
그런 경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KCC가 가장 잘하는 이런 경기대 자체가 이렇게 순수 화력전, 수비 없이 화력으로 경기를 진행했을 때 기대값이 높은 팀이다 보니까 요거는 KCC 승 아니면 좀 일방적인 경기 가능성 아니면 뭐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최근에 이 해먼즈도 외곽에서 플레이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뭐 야투가 잘 터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원정이고 이승현도 지금 뭐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KCC 승 아니면은 뭐 마헨 그 다음에 155.5 기준 했을 때 오바에 대한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자체가 뭐 접전 경기로 갈 것 같지는 않아요. 뭐 어느 팀이 이기든 간에 뭐 최소한 2포지션, 3포지션까지는 벌어지는 경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뭐 승, 마헨, 오바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들 하시고 자 다음 경기 바로 넘어갈게요. 삼성화재랑 이제 KB손해보험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매치업은 이제 선보에 대한 선호도가 되게 높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지금 양 팀이 보여줄 수 있는 이 삼각편대에 대한 화력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래서 지금 선보 같은 경우에는 비에나라든지 나경북이, 야쿠비까지 있는 상황에다가 임성진이 지금 벤치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 시즌 손해보험의 이 삼각편대는 정말 밸류가 높기는 합니다. 밸류가 높은 상황이고 다만 이번 시즌 이 손해보험이 4승 2패거든요. 이 2패가 원정에서 가져갔어요. 승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승이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1라운드에 있어서 손보가 3화 원정에 갔을 때 경기를 내주고 왔거든요. 지금 이 3화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삼각편대에 대한 이런 밸류 자체가 떨어지기는 하지만 아이라든지 김우진은 흐름이 나쁘지 않아요. 50% 이상을 찍어줄 수 있는 그런 선수들이고 사실 공격이 약간 뻔하다. 뭐 아이 아니면 김우진이 가져가겠지. 이런 리스크가 있기는 합니다. 근데 지금 손보가 블로킹이 안 되고 있거든요. 뭐 지금 이준영이라든지 차영석이 보여줄 수 있는 블로킹에 대한 센터에 대한 기대값 자체는 조금 낮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박상아까지 지금 빠져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블로킹 성공률 자체가 13.39%, 리그 전체 꼴찌에다가 최근 3경기에서는 12.35%까지 더욱더 떨어지는 모습. 그래서 사실 이 3화의 뻔한 공격에 이 손보가 대응이 안 될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심지어 손보가 원정에서 가져갔을 때 순수 이런 성공률 자체가 떨어지다 보니까 홈에서는 그냥 이 삼각편대 화력으로 찍어 누르는 경기가 많았다고 한다면은 원정에서는 성공률이 떨어지고 실책이 많아지다 보니까 비벼지는 세트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종합해보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손보가 아직까지 원정에서는 경기력이 너무 불안하다. 보여준 게 없다. 블로킹에 대한 리스크가 명확하다. 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거 접전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을 말씀해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3화 프렌이라든지 아니면은 185.5 기준 했을 때 오바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경기 넘어갈게요. 자, 도공이랑 현대건설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공, 현건. 자, 홈팀 도로공사가 지금 연승이 몇 연승이죠? 6연승까지 장줄이 되게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도공 같은 경우에는 경기력이 진짜 압도적으로 좋거든요. 모마 강소희 타나차가 보여줄 수 있는 삼각편대 화력이라든지
그리고 사실 약점으로 분류가 됐었던 리시브 같은 경우에도 타나차가 최근에 꽤나 잘 받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타나차를 상대로 가져가는 목적성 서브도 사실 상대팀 입장에서는 효율이 조금 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게다가 이 도공 같은 경우에는 뭐 문정원이도 리베로가 정말 잘하지만 모마라든지 강소희가 또 수비에서의 이런 좀 뭐 집중력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참여도라고 할까요? 디그에 대한 성공률도 리그에서 가장 뛰어난 팀이 이 도공입니다. 공격과 수비에서의 밸런스가 정말 좋아요. 정말 좋은 상황이고 반면에 원정팀 형광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이 삼각편대에 대한 화력이 좀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도공 대비했을 때 정말 많이 떨어진다. 카리도 그렇고 정지훈이도 그렇고 지금 35%인가요? 성공률 자체가 35%. 기드값이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고 삼각편대의 부족한 화력을 어디서 끌어오느냐면은 양효진이 이제 끌어와서 이동 공격에 대해서 조금 높은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해 드렸죠. 도공이 지금 수비에서의 집중력이 너무 좋다. 문정원 리베로가 너무나도 잘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런 양효진을 필두로 가져가는 뭐 이동 공격이라든지 아니면 속공을 들어갔을 때 생각보다 이게 막힐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빠른 템포로 대각 찔렀을 때 막혔을 때는 사실 형건이 보여줄 수 있는 뭐 이런 삼각현대의 화력이라든지 뭐 양효진을 활용한 빠른 공격이라든지 이게 잘 안 될 수도 있다 사실. 그래서 이거 종합해 보면은 오늘 홈에서 도로공사가 가져가는 경기고 형건이 원정에서 가져가는 경기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도공이 좀 무난하게 압도적으로 경기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도공승 1.5 마헨 아니면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공승에다가 1.5 세트 마헨 그리고 이제 184.5 언더까지 이렇게 언급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준비해온 전체 경기는 한번 같이 잘 살펴봤고요. 일단 오늘 저의 분석 멘트가 뭐 도움이 됐다든지 잘 들었다든지 하시는 이제 유튜브 형님들은 나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유튜브 형님들도 지금 멤버십이 오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체 경기에 대한 분석표라든지 아니면 주목할 만한 탑4에 대한 경기들 체크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다라고 하신다면은 또 많은 관심, 또 참여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분석 멘트는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